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Leave it to me. 내게 맡겨.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한마디죠. 살면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는 게 정답이고요. 내가 해야 될까 누가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는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좀 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항상 정답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엄청 어려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비 다 넘겼고요. 오늘부터는 진짜 아주 여유만만하게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남은 문항들만 조금 더 힘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follow up exercises 못다 푼 문항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축약된 형태로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3번 문항입니다. 자, 얘는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le I lived in Amsterdam 이라고 해서 제가요, 그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는, while 뭐라고 해석할까? 동안에란 뜻이 있었죠. 살고 있었던 동안에요. I was inspired. inspire라고 하면 어떤 영감을 불어넣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수동태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무슨 영감을 얻었어요? To write this book. 이 책을 쓸 그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 지금 뭐예요? 쌤, 동안에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만큼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네요. 그렇지. 부사절 줄여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줄였더라? 빨리빨리. 그지? 우리 접속사 없어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얘 이렇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아이가 이 아이인데 그러면 얘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동사를 어떻게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였죠. 그러면 lived를 원형으로 바꾸니까 live고 거기에다 ing를 붙이니까 living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iving in Amsterdam, 암스테르담에 사는 동안에 I was inspired to write this book. 제가 이 책을 쓸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시다. Because it was built in the 1970s 그랬습니다. Because니까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It was built. BPP니까 지어졌다 수동이잖아요. 그것이 지어졌대요. 언제 지어졌어요? 19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The wooden roller coaster. 이게 wooden이니까 뭡니까? 목재로 만든 롤러코스터가 is now in need of repair. 자, 지금은 뭐 할 필요가 있대요? repair가 뭐예요? 고치는 거,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사절 찾아보세요. 맞아. because로 시작하는 요만큼이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분사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because 없어도 이유인 거 다 알겠는데? 이 시 결국은 나무로 만든 이 롤러코스터 아닌가요? 그럼 얘도 지울까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동사 남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원형으로 바꾼 다음. 그럼 얘는 be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being 이렇게 쓸까? 근데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1970년대에 지어졌다.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더 먼저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더 나중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후 관계가 이렇게 분명할 때 이게 먼저 있었던 일이야 라는 걸 어떻게 티를 낸다 그랬더라? 그냥 ing만 붙이면 먼저 있었던 일이야 라는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 이런 경우엔 having pp를 쓰라 그랬죠. 그러면 being이 아니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having been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그냥 써주면 돼요. 뒤에다가. 그래서 having been built in the 1970s, 197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목재로 만든 롤러코스터는요.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엄청 똑똑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쌤, 어차피 근데 비동사는 뜻이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홀랑 생략이 자주 된다면서요. 그럼 여기도요. 그냥 having been을 갖다가 통째로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built in the 1970s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재로 만든 롤러코스터라니.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90도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목재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죠? 스릴 100%. 자, F번 갑시다. 이번에는 생략된 내용을 복원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니까 힘내서 갈게요. Brad이요. wanted to tell her. 자, 말을 하고 싶었대요. 아, 우리 tell 동사 목적어 2개인 거 이제 아는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녀에게 he loved her. 자기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but 하지만 he didn't have the courage. courage가 용기죠. 용기가 없었대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대요. 잠깐, 뭐 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야? 뭐 할 용기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아, 쌤, 그럼 원래 이게 to tell her he loved her. 지금 요 내용이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반복될 경우에. 투부정사에서 반복될 경우에 뭐만 남기고 투부정사에 to만 남기고 뒤에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to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을 온전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2번 갑시다. Susie has been to Russia many times. have been to, has been to라고 하면 어디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수지는 러시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몇 번? many times. 여러 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티모시도 has to. 역시 그러합니다. 뭐라고? 그럼 티모시도 어떻다는 거겠어요? 러시아에 여러 번 갔다 왔다 이거겠네. 그럼 원래는 이거군요. has been to Russia many times.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has been, have pp, has pp에서 얘가 엄격하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뒤에 알파가 이렇게 반복될 때에는 뭐만 남기고 조동사만 남기고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만 남게 된 거예요? has만 남게 된 거예요. 복원해서 해석하세요 그랬으니까 복원해서 해석하면 되지 뭐. 티모시도요 러시아에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괜찮네. 3번. Do you want to start a business? 당신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If so, 만약에 그러시다면 here's how to do it. how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여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해석은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이 어떻다면이죠? 그치? 만약에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거네. 아, 쌤, 지금 You want to start a business. 이거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so로 쏙 대신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걸 무슨 표현이다 그랬어요? 대신해서 썼다. 대용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복원해서 해석하세요 그랬으니까 If you want to start a business. 만약에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만. 아, F번이 우리 마음 풀어주려고 좀 쉬워요. 4번 갑시다. Daniel repaired the whole roof himself. Daniel이요, repaired, 어떻게 했대요? 고쳤어요. 수리를 했어요. 뭐를? The whole roof. 지붕 전체를 갖다가 himself, 자기 혼자서 수리를 했는데요. And nobody knows how. 누구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뭐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뭐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혼자서 지붕을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How Daniel repaired the whole roof himself 이거겠지.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의문사 플러스 절에서요. 이 반복되는 절을 뭐만 남기고 의문사만 남기고 홀랑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고요. 여기서는 복원해서 해석해 보세요. 그랬으니까 그 누구도 데니엘이 어떻게 혼자서 그 지붕 전체를 고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와,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진짜 잘했어요. 우리 여기 F번까지 내용 잠깐 정리해 볼게요.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자, 이제 우리 grammar in context 같이 한번 볼게요. A번,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우리말로 옮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가봅시다. The world, 이 세상은요, is made up of, be made up of라고 하면 뭐뭐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Those. 아, 우리 이거 배웠는데. 그치, 얘가 일반인으로 사람들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사람들? 쌤,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면 괄호 열고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그렇지. Those who move.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those 또 나왔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Those who do not.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깐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아, 쌤 그러면 원래는 who do not move였겠네요. 그렇지. 얘 어디 갔어? 뭐 어디 가기는 반복돼서 생략한 거죠. 조동사만 남기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increasingly it's populated. it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점점 더 이 세상은요. populated. 자, populate이라고 하면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고 거기를 다 차지하고 사는 거니까 여기서는 차지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봤더니 오, BPP다. 그럼 뭐예요? 수동태네. 세상이 차지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다 차지가 돼요? By the former. former가 전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언급했을 때 앞에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두 개 중에 앞에 거가 뭐예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그쵸? 4차 산업혁명 정말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변화예요.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아유 뭐 그냥 당장 뭐 내일 어떻게 되겠어.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세상은 결국 누구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The world is made up of those who move and those who do not. 세상은요, 움직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And increasingly,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은 it's populated by the former. 전자에 의해서 차지가 됩니다. 괜찮죠?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2번 가봅시다. 밑줄 친 부분을 생략되거나 축약되기 전의 상태로 바꾸어 써보세요. 이걸 줄여놨으니까 네가 다시 늘려볼래? 그 문제예요. 자, 1번. If there were nothing keeping you where you are now, where would you go? 일단 파란색 밑줄에 신경 쓰기 전에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하나 등장했는데 기억하고 있으면 완전 잘한 거예요. 뭐 있어요? 아, 몰라. 아니야. 잘 봐봐. 나 했던 거예요. 그치? 맞아. If 과거, would, 원형 이거 어떨 때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치? 현재의 일을 갖다가 반대로 상상해 볼 때 쓴다 그랬잖아요. If there were nothing, 아무것도 없다면 뭐 아무것도예요? 쌤, ing 현재 분사구가 명사를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keeping you where you are,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곳에 당신을 킵해두는 거. 킵이 이렇게 붙들어두는 거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당신을 붙들어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now 괄호 안 쳐주면 섭섭해야겠다. 그죠? 그렇다면 where would you go? 당신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쌤, 근데요, 명사를 갖다 이렇게 수식해 주는 게 물론 분사 구도 있지만요, 관계절도 명사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를 갖다가 관계절로 늘려볼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관계절이니까 관계사, 주어, 동사로 늘리면 돼요. 관계사 일단 that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보니까 keeping 이제 아니죠. 동사로 써야 돼요. 그러면 keep 이렇게 쓰면 되고 you 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s를 이렇게 붙여줘야지 맞겠다. nothing이 3인칭 단수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If there were nothing that keeps you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곳에 붙들어 두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where would you go? 당신이라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두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나의 직장, 매일 가야 되는, 아니면 여러분한테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곳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다면 어디를 가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owever, 하지만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응? 뭐가? 쌤, 얘 해석 안 됐는데요? 그렇지. 얘는 뭐예요? 가짜 주어. 그냥 형식상의 주어고요. 진짜 뭐가 가능한지는 뒤에 나와 있어요. To travel on an extremely low budget. 버짓이 예산이었잖아요. 그럼 low budget은 뭐예요? 아주 싼 예산, 적은 비용을 얘기하는 거겠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떨 경우에? If you really want to.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고 싶다면, 그러고 싶다고? 그러고 싶다는 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행하고 싶다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ravel 반복하기 싫어서 뭐만 남기고 투부정사에 to만 남기고 뒤에를 이렇게 홀랑 생략한 거예요. 다시 해볼까? However, it is possible. 하지만 가능합니다. To travel on an extremely low budget.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여행하는 게 가능해요. If you really want to. 만약에 당신이 진짜로 원하기만 한다면요.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뭐 일이 바빠서 여행을 못 가겠어요. 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핑계가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진짜 여행만 가고 싶으면 정말 싼 비용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당신이 편리함, 안락함 이런 것만 좀 포기하고 좀 불편한 숙소에 조금 불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못 가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서 축약하거나 생략된 부분을 찾아서 복원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봤더니 here's to 그랬는데 요 표현 언제 쓰는 거냐면요. 우리 왜 뭐뭐를 위하여 뭐 이렇게 건배할 때 건강을 위하여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here's to예요.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 뭐 건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뭔가를 이렇게 축복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경배하고 그죠? Here's to the crazy ones. 자,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건배를 하겠대요? Crazy ones. 아, 쌤 원 하나인가요? 아니지. 이거 대명사로 사람들, 일반인을 뜻할 수 있다 그랬죠. Crazy ones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또 있어요? The misfits. 우리 fit이라고 하면 딱 들어맞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miss가 붙었으니까 잘 들어맞지 않는 거지. 어디에? 이 사회에.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부적응자라고 부르죠. 자,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또 the rebel이라고 하면 rebel이 반군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반항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는 사람들. 그리고 the troublemakers니까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 또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표현이니까 한번 보고 넘기시면 돼요. peg라고 하면 쐐기나 이 말뚝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둥근 말뚝인데요. 어디에 있는 둥근 말뚝이에요? In the square holes. square가 네모난 거잖아요. 네모난 구멍에 있는 둥근 말뚝이래. 그게 뭐예요? 구멍은 네모난데요. 거기에 둥근 말뚝이 들어오면요. 빈틈이 엄청 많이 생기죠. 잘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부적임자란 뜻이에요. 그 별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혹시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crazy ones.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misfit. 이거 뭐지? 이런 사이에 시간 다 지납니다. 일단은 이게 다 뭐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건배를 들겠대요. 자, 또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더 나왔어요. The ones.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쌤,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Who see things differently. 이 사물을 갖다가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요. 괜찮죠? 어우, 잘했습니다. 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축배를 들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럼 뒤로 가기 전에 얘만 줄여서 쓰면 되겠구만. 우리 관계사로 시작하는 관계절을 줄여 쓸 수 있다 그랬지?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뭐 대표적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분사를 쓸 수 있으니까 현재 분사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seeing things differently 이렇게 한번 줄여볼까? 이번에는 줄여놓고 해석 한 번만 더 할게요. Here's to. 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건배하겠습니다. The crazy ones, 정신 나간 사람들. The misfits and the rebels, 부적응자들, 또 반항하는 사람들. The troublemakers, 말썽만 부리는 사람들.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부적임자들. 그리고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 ones seeing things differently. 똑같은 거라고요. 이 세상을 갖다가 좀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배하겠습니다. They, 그들이요. Push the human race forward. push가 미는 거고요. forward가 앞쪽으로란 뜻이잖아요. 인류를 갖다가 앞으로 민대요. 그러면 인류를 발전시킨다란 뜻이네. 그 사람들이 인류를 발전시킨대요. 그리고 while, 쌤, while 이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동안에란 뜻도 있지만 반면에라고 해서 대조할 때도 썼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그래서 여러분, see 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보다. A를 B로 생각하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the crazy ones 그냥 뭐라고 해요? 아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we see genius. genius라고 하는 말이요. 천재란 뜻도 있고 천재성이란 말도 있어요. 저희는 천재성을 본대요. because 왜냐하면 the ones, 이게 사람들이란 뜻 있죠. 맞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 관계사절이네. 괄호 열고 꾸밀게요. Who are crazy enough. 충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뭐 할 만큼 정신이 나갔다는 걸까요? enough 뒤에서 또 투부정사가 수식해주네. To think that.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They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말로 are the ones.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들? Who do.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Who do change the world.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인류를 뒤흔들 만한 발견이나 발전을 이뤄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막 찬사와 박수를 받고 와 좋은 생각이야 그랬던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우 저 사람 미쳤나 봐. 뭐 저런 걸 왜 하려고 그래. 어머 막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다들 막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바꿨잖아요. 이거 누가 한 연설이에요? 그치, 스티브 잡스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다들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좀 어렵지만 좋은 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왜 생략됐어요? 쌤, 두 뒤에서요. 반복되는 말이 생략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두만 남기고 홀랑 생략된 겁니다. 그렇지. 해석만 다시 하고 이제 이 어려웠던 단어 끝내면 딱 좋겠네. 갑시다.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그들이, 그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들이요. 인류를 발전시켜요. 그리고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we see genius.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재성을 봅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ones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at they can change the world.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말로 are the ones who do.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괜찮죠? 아우 잘했습니다. 멋있다. 이런 거 막 영어로 외우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별로? 알았어요. 자, 오늘 우리 잠깐 숙제 확인하면서 들을 노래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라고 하는 우리 수강생 친구가 신청해준 노래입니다. 그 인생의 끝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진짜 살 맛도 안 나고 노력할 맛도 안 날 텐데 사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소설의 끝의 결말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하시면서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와, 이제 여러분 그 절의 늪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수동태 개념 공부할 텐데 수동태는 한결 예문들이 좀 짧아가지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수동태는 앞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이번에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능동태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쉬운 거 I love you 한번 생각해볼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문장이에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문장의 주어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행위자이기도 하죠. 자, 근데 너를 사랑한대요. 너는 누구예요?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적어이고요. 그리고 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너죠. 그래서 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해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원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보통 문장. 이거를 우리는 능동이다, 능동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 쌤 그러니까 주어가 행위자고 목적어가 대상이고 이런 게 그냥 능동태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였어요? 수동태 만들면서. 그지? 이 능동태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나 막 이런 거 연습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막 주어 자리로 뛰쳐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you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뭐가 오게 된 거예요? 대상이 오게 된 거예요. 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왔을까? 그치, 대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를 앞으로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바꾸면 수동태가 될까요? 동사는 be 플러스 pp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lov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던 주어가요. 이제 뒷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친구 하나 붙여줘야죠. 그게 누구예요? by. 그래서 by me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by로 표시되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 이번에는요. 주어 자리에 대상이 왔네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이거를 수동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조금은 무식한 방법 are loved, 사랑을 받는다 아니면 뭐뭐를 당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읽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말은 수동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가 훨씬 더 수동 표현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말로 그냥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자연스러운데 어떤 건 영 어색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쌤 얘가요. 대상이고요. 원래 대상은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를 을로 해석해도 됩니까? 원래 행위자는 주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행위자는 은는이가로 해석되니까 얘를 은는이가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똑같이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감별법.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 당한다 라고 해석이 될 때에도 수동이군 이렇게 알 수 있고 아니면 너를 사랑한다. 자기가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주제에 을을 대상으로 해석이 되면 이거 뭐다? 수동태다라고 알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예문 볼게요. 자, 심지어 1번 문제는요. 능동이면 능, 수동이면 수만 쓰면 된대요. 완전 부담 없죠. 1번.
The guest came in.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through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을까? 뭐를 통해서요? The back door. 뒷문을 통해서 손님들이 들어왔대요.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BPP가 있어야지 수동태라니까? BPP 없잖아요. 능동태예요. 쉽죠? 2번. Those amazing photos. 자, 그 놀라운 사진들이요. were taken. 쌤 여기요. BPP 왔네요. 그렇네. BPP 썼으면 수동태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이거 수 이렇게 쓰면 되겠다. 찍혔대요. 누구에 의해서 찍혔대요? By an amateur. 아마추어에 의해서 찍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누가 사진을 찍어요? 아마추어가. 사실 이 사람이 행위자죠. 이 사람이 뭐를 찍었어요? 사진을. 얘가 사실은 대상이죠. 근데 주어 자리에 뭐가 떡하니 차지하고 앉았어요? 대상이. 그래서 뭘 썼어요? 수동태 쓴 거예요. 괜찮죠? 자, 3번. We walked along the riverbank. 어머, 쌤, 강에 은행이 있나 봐. 이러지 말고. riverbank 강둑이에요. 자, 우리는 걸었습니다. along 뭐를 따라서요? 강둑을 따라서 걸었어요. 어디까지 걸었어요? To the waterfront cabin. waterfront가 뭘까? 물 앞. 그치? 물 들어가기 전 그 앞을 물가라고 하잖아요. 물가에 있는 cabin, 오두막이 있는 데까지 걸었습니다.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BPP 수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능동태지 뭐. 자, 4번이요. The audience was entertained by the performance. entertain이라고 하면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딱 보니까 뭐 왔어요? 쌤, BPP 지금 이거는 확실히 수동태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The audience, 관객들이요. was entertained, 즐거움을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performance, 공연에 의해서. 어머, 우리말로 너무 어색하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쌤, 이게요. 지금 주어 자리에 앉아있지만 수동태니까 얘가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대상일 경우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을로. 그러면 그 공연에 의해서 그 공연이 관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훨씬 이게 예쁘죠. 주어인 주제에 을로 해석되면 수동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B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네모 안에서 알맞은 거 우리한테 골라보래요. Ellen to the airport by her mother. 쌤, by her mother. 행위자가 뒤에 by로 따로 표시가 돼 있는 거 봐서는요. 앞에 있는 엘렌이요. 이게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네. 대상인 주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수동태 BPP라 그랬으니까 저는 요거를 고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엘렌이요. was taken to the airport. 공항으로 데려가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어머, 어색해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얘를 을로 해석해볼까? 뒤에 게 행위자니까 여기다 은는이가를 붙여볼까? 어머니가 엘렌을 공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2번이요. The sick child. 그 아픈 아이가요. by the doctor. 쌤, 여기 뒤에 by로 행위자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 거 봐서는 앞에 있는 게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의사라는 말이 나와 있고 C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뭐 의사 선생님이 눈으로만 이렇게 쓱 봤겠어요? 진찰하다, 진료하다라는 뜻이겠죠. 쌤, 그러면 이건 수동태 쓴 다음에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 아픈 아이가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3번. most. 자,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뭐의 대부분이에요? of the work. 그 일의 대부분이요. by low wage workers. low wage. wage가 임금, 급여예요. 근데 low wage니까 낮은 급여네.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 쌤, by로 행위자를 따로 표시했고요. 그럼 저 앞에 있는 게 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주어 자리에 대상이 떡하니 앉아있으면 수동태라면서요. 그렇지. 수동태는 BPP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랐어요. 해석해보세요. 그 일의 대부분이 is done, 행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의해서요.
아니면 대상이니까 을를로 해석해 보세요. 행위자는 은는 이가로 해석해 볼게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그 일의 대부분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4번이요. My rent. 렌트가 뭐예요? 집세예요, 집세. 제 집세예요. By my parents.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쌤! by로 행위자를 따로 표시해 줬거든요. 그럼 저 앞에 있는 게 대상인가 봐요. 그럼 이건 무슨 태? 수동태. 어떻게 생겼어요? BPP. 그러면 지불하는 게 아니고 지불되는 거네. 제 집세는요, 부모님에 의해서 지불이 돼요. 어머, 왜 부모님이 내주실까? 이때 since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유의 접속사예요. Since I am a full-time student. full-time이 뭡니까? 전일제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종일 공부만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 집세는 부모님에 의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보세요. 그랬는데 진짜 쉽지 뭐. This palace. 자, 이 palace니까 궁전이에요. 이 궁전이요. In 1735. 1735년에 지어졌습니다. 누가 지었을까? 행위자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이 궁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어지는 대상이잖아요. 쌤, 대상이 주어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수동태. 수동태는 BPP. 그러면 비동사는 있으니까 얘만 PP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 PP는 세 번째 거였어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외워보세요. build, build, built. 그러면 얘 built로 바꾸면 되겠네. 너무 쉽죠? 자, 2번. Both Arabic and French. 아랍어와 프랑스어 둘 다 are speak in Algeria 라고 해서 알제리아에서 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알제리아에서 사용이 된대요. 쌤,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자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상이 그 언어니까 이 대상이 주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수동태 BPP를 쓰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얘 PP로 고쳐보세요. speak 3단 변화. speak, spoke, spoken. 그래서 얘를 spoken으로 고치면 돼요. 지금 막 이러고 있다. speak to 막 이런 거. 아직도 3단 변화 못 외웠으면 지금 빨리 단어 외울 때 열심히 같이 하셔야 돼요. 자, 3번. My purse was still on the train. 내 지갑이 기차에서 도난당했대요. 도난당했다고? 수동이네. 그럼 어떻게? BPP로 표현하라면서요. 그럼 still의 PP 형태만 뒤에 써주면 되겠어요. 비동사는 앞에 있으니까. 외워보세요. steal, stole, 그래, stolen. 그럼 이거 stolen으로 바꾸면 되겠네. 오늘은 공부할만 나요. 그죠? 자, 4번. Sally always wear black pants with a white shirt. 자, 잘 한번 봅시다. Sally는요, 항상 입어요. 뭐를? 검정색 팬츠를. 다시. Sally가 바지를 입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 그냥 능동의 구조잖아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거 수동태를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지. 그래서 그냥 여기 이렇게 살포시 s만 붙이시면 돼요. 자, with는 곁다리의 전치사이기도 하죠. with a white shirt. 그러면 검정 바지랑 뭐를 곁들여 입는 거예요? 흰색 셔츠와 함께 검정 바지를 항상 입습니다. 진짜 성격 좀 이상한 아이다. 그죠? 항상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닌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동태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했거든요.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자, 이번에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수동태가 어떤 유형이 있나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려고요. 제목을 봤더니 타동사의 수동태 전환 그랬습니다. 상권부터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는 상권 앞부분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 영어에서
다를 타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목적어를 의미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타동사라는 거는 누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예요? 목적어 없이는 못 사는 동사예요. 심지어는 목적어가 막 이렇게 2개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앞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목적어가 1개 필요한 동사.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수동태 만들면 어떻게 돼? 뭐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오고 동사가 뭐로 바뀌고 BPP로 바뀌고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I가 by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건 쉬워. 자, 그런데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ve처럼. 자, 그런 거 뭐라고 해석했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 예를 들면 주다 이런 식으로 에게를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올 수 있다고요. 자, 이 에게가 붙는 목적어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간접 목적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붙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그 용어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선생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나가는 게 수동태라면서요. 그렇지. 그럼 얘는 목적어가 2개니까 2개 다 각각 주어 자리로 뛰쳐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얘부터 보내볼게요.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동사는 뭐 쓰면 돼요? BPP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자리예요? 직접 목적어 자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면 돼요. 얘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빠지면 뭘로 표시한다 그랬지? by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쌤 그냥 얘는요. 얘만 밑으로 내리면 되고 앞에 만드는 거 똑같이 하면 되네요. 똑같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요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를 직접 목적어. 얘가 멀리 있는 직접 목적어가 내가 주어 자리로 가겠소 이렇게 뛰쳐간 겁니다. 자, 얘가 뛰어나갔어요. 어쨌거나 수동태니까 동사는 뭐가 돼요? BPP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간접 목적어를 내려서 쓸 차례예요. 근데 페널티가 붙어요. 왜? 감히 먼데 있는 녀석이 자기가 주어 하겠다고 먼저 뛰쳐나갔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뭐를 붙여줘요? 전치사를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뒤로 갔으니까 by로 표시하면 되지. 지금 제 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이렇구나 생김새만 보시고 이따 예문 가지고 엄청 많이 연습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한 동사도 있어요. 자, 어떻게 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일단 주어 자리로 수동태가 되면서 뛰쳐나가는 녀석은 누구예요? 목적어, 얘가 앞으로 나갔고 동사는 뭘로 변했어요? BPP.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목적 보어. 뭐 어떻게 처리해?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면 돼요. 그래서 얘를 뒤에다 써주고요. 앞에 있던 주어는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해준다 그랬지? 너 뒤로 가는 대신 by 붙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호로만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예문으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Citizens were told a lie by the politician. 와, 쌤! by로 행위자가 뒤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 앞에 있는 건 대상인가 봐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BPP 수동태를 골랐습니다. 해석해 보세요. BPP니까 말했다가 아니고 말을 당했다. 말을 들었다라고 해볼게요. Citizens, 시민들이요. were told a lie,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politician, 정치가에 의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뭐예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목적어가 2개죠. 에게에 해당하는 말이 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시민들에게 뭐를 말하는 거였을까? 거짓말을 하다 이거였겠지. 근데 요 시민들이란 말이 수동태가 되면서 어디로 뛰쳐나갔어요? 주어 자리로 뛰쳐나가고 동사가 뭘로 변신했어요? BPP로 변신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을로 해석됐던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그냥 여기 써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다고요. Citizens were told a lie by the politician. 시민들은요, 그 정치인에 의해서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봅시다. was elected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라고 하면 뭐 감독자 아니면 무슨 뭐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제일 높은 사람 장을 갖다가 superintendent라고 해요. 자, 그녀가 감독 뭐 이렇게 나와 있고 by the citizens 시민들에 의해서 last month 지난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쌤, by로 행위자가 뒤에 따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she는 대상인가 봐요. 대상이 주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BPP 수동태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elect라고 하는 말은요. 잘 보세요. 목적어를 보어로 elect, 선출하다, 뽑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목적어를 보어로 선출하다.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뭐였을까? 그렇지. 그녀를 뭘로 뽑았다는 얘기일까? 감독으로 뽑았다 이거겠지. 자,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가서 수동태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얘가 지금 뛰쳐나가면서 요 자리를 차지한 거고요. 수동태니까 동사가 뭐가 돼야 돼요? BPP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보호는 어떻게 처리할까? 뭐 어떻게 처리해?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superintendent 그냥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해석 다시 해볼까요? She was elected superintendent. 그녀는 감독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By the citizens last month. 지난달 시민들에 의해서요. 괜찮죠? 3번. Sally was advised me to hire a personal trainer. 자, 셀리가 저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뭐 하라고? 뭘 충고했어요? To hire a personal trainer. personal trainer, 이게 요즘 말하는 PT잖아요. 그쵸? 개인 트레이너를 갖다가 고용해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잠깐만. 셀리가 나에게 뭐뭐를 조언해주다. 이거는 뭐의 어순이에요?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동사하다. 이거 그냥 전형적인 능동태의 어순이죠. 이거 수동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쌤, 셀리가 지금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수동태가 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지. 그럼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Sally advised me. 셀리가 제게 조언을 했습니다. 뭘? 개인 트레이너 고용하라고. 됐죠? 마지막 4번이요. The guest complimentary coffee by the waiter. complimentary라고 하면 무료의 란 뜻이고요. by the waiter, 웨이터에 의해서 무료 커피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쌤, by로 행위자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네. 그럼 앞에 있는 게 대상이죠. 그렇네. 그러면 대상이 주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동태죠. 그렇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offer, 제공하다라는 동사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목적어가 2개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에게에 해당하는 거에 손님이란 단어, 그 다음에 을에 해당하는 거에 커피라는 단어가 와야 되는데 이 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어디로 뛰쳐나갔어요? 주어로 뛰쳐나가고 동사가 BP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을을 직접 목적어 어떻게 써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써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은요, were offered complimentary coffee. 그 웨이터에 의해서 무료 커피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어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 유형에 대한 수동태 연습했거든요. 남은 문제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